안녕하세요. 저는 17학번 미술학과 동양화 전공 김나연입니다. 저는 서피스 디자인을 복수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연구 주제로 삼은 것은 영화 속 빛의 연출과 스토리 전개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연구 내용의 요약을 해드리고 최종 결과물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제로 삼았던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빛 중에서도 역광이었습니다. 처음에 갖게 된 문제의식은 역광의 상황에서 실제 눈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찍히는 사진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역광으로 찍힌 이러한 사진에서는 실루엣이 강하게 보이고 대상의 이목구비나 특징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췄지만 대상의 이목구비가 잘 보이도록 처리를 가한 사진들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오히려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신기하게도 전자였습니다. 콘트라스트가 강하게 지는 사진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한 탐구는 자연스럽게 역광의 빛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던 역광 사진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과 가장 가깝도록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보정 처리나 촬영 방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오히려 자료 조사를 하게 되면서 접하게 된 역광 자체의 특성을 의도적으로 이용한 사진들을 보게 되면서 다른 회화나 영상에서도 이러한 의도적인 역광의 빛의 표현을 사용하는 때가 있을지 그리고 있다면 그것이 언제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궁금증으로 역광을 활용한 빛의 표현이 나타나는 영화 속 상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역광 장면이 연출되는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감정선의 연결 지점이 어떤지에 대해서 분석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영화를 감상하면서 빛의 연출이 도드라지는 장면을 캡처하는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졌던 메모한 장면입니다. 영화에 따라서 빛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 영화와는 다르게 독특한 장면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였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례를 얻기 위해서 해화까지 영역을 넓혀 자료를 조사하게 되었고 과거 해화 중에서 밀레나 모네의 작품에서 역광 장면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밀레의 경우 역광의 그림을 그린 상황의 통일성이 농부나 사람들의 생활상을 묘사를 하거나 어떤 종교적 서정적인 분위기를 승화시키거나 사실적으로 표현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지만 모네의 경우에는 표현의 대상이 다양하고 상황이나 그림의 시간대가 다채로웠습니다. 이처럼 해화는 작가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고 작가의 주관이 담긴 빛 처리가 많았기에 이를 특정 기준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객관적으로 분석해 나가야 하는 연구와는 맞지 않은 방향이었습니다. 그 결과 범위를 영화로 한정지어서 영화 속 빛의 연출과 스토리 전개를 최종 결과물의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역광이라는 빛의 표현이라도 역광 빛의 종류나 색감이 다른 등 한 영화 내에서조차 다르게 연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영화 속 역광과 역광이 아닌 장면의 빛의 표현을 비교하게 되면서 역광 이외의 다른 빛의 표현에 대한 자료가 생기게 되었고 그것을 특정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표는 영화를 분석하면서 어떤 특정 기준을 세워 만든 표로 세분화되기 이전의 형태입니다. 영화를 분석하고 연구자인 제 스스로 세운 기준대로 분석을 하다 보니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염려 속에서 영화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감정과 분위기가 느껴지는지에 대한 이러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해서 정량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가 분석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사람들은 영화의 스토리를 캐치해냈고 심지어 빛을 활용해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예로 들자면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서 어떤 해질녘의 상황이고 뭔가 일시적인 행복이자 끝은 새드 엔딩처럼 정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가 인물의 빛이 직접적으로 세이는 게 아니라 빛이 줄어든다는 그러한 특성을 통해서 그러한 분석을 했습니다. 이는 다른 장면의 예시인데요. 터덜터덜하게 걸어가고 있는 주인공과는 다르게 배경은 새소리가 들리고 즐거울 것에 대해서 반대돼서 인물은 오히려 더 우울해 보인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자연광으로 인해서 어떤 강한 콘트라스트가 나타나고 색감도 초록빛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예시로는 영화 내부자들이라는 곳에서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장면에서 보시다시피 연장의 실루엣들로 인해서 더욱 더 공포스러운 느낌이 들고, 같은 고문 장면이지만 이런 붉은 조명으로 인해서 피의 색감을 연상시키는 듯해서 더욱 공포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역광의 반대 상황에서도 온 세상이 밝게 빛나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항상 반드시 희망적이지는 않은 그런 느낌을 주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온 세상이 밝게 빛나는 공간이 오히려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인공이 가진 미묘한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들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위에 있는 이 두 장면은 영화 속의 내부자들이라는 그런 장면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는 앞에 보시다시피 같은 고문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백색의 오면체 공간에 놓인 인물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장면에서 오히려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러한 고문 장면과 인물의 표정에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영화 이퀄스라는 장면 중 하나인데요. 이는 또한 백색의 오면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같은 흰색의 옷을 입고 획일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에, 이러한 장면에서는 콘트라스트가 강한 장면으로 인물들이 어떤 감정적인 것을 표현하고, 또 만나면 안 되는 그런 금지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원더힐이라는 영화 속의 장면인데요. 이 영화의 특징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명들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다 연속된 장면들인데, 한 장면에서도 이런 노란빛, 그리고 푸른빛, 그리고 붉은빛의 조명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인물의 얼굴에 2가지 이상의 빛이 쏘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스토리 전개상의 변화가 있을 때나 아니면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조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 결과물인데요. 이 표는 여러 형태의 세분화를 거쳐서 완성된 것으로 이번 연구에 대한 최종 결과물로서 가장 엑기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상한 영화들의 빛을 분석하고 빛의 사용이 두드러지는 장면들을 중심으로 특정 분류 기준에 따라서 정리해본 표입니다. 영화 속의 빛의 연출과 스토리 전개라는 주제와 걸맞게 크게 빛과 스토리로 나누고, 빛의 항목에는 빛의 방향, 빛의 종류, 콘트라스트, 색감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에는 전개 단계와 감정선, 그리고 분위기를 두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화면의 빛과 어둠의 부분에 명도, 채도 차이를 보여주는 컬러 칩들과 해당 장면의 스토리 분위기 연출에 기여하는 부수적인 것들, 예를 들면 구도를 기타의 영역으로 두었습니다. 영화 잡지의 모든 내용들은 이 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물의 형식인 영화 잡지는 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 영화 잡지를 최종 결과물로 선택했던 이유는 영화 속 장면의 중요한 요소로서 빛과 조명이 존재하는데, 그에 대한 분석을 영화 잡지의 형태로 하게 되었을 때 여러 장면의 사진을 첨부함으로써 시각적인 효과와 그에 대한 설명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지 않은 분량의 페이지 수의 책이지만 실제 영화 잡지가 여러 사람들의 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각각의 영화에 대한 분석을 최대한 다양하고 다르게 보여주어서 여러 명이 쓴 글들을 조합한 하나의 책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영화 잡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서는 한 영화 내에서 완전히 대조되는 방식의 빛의 표현이 나타나는 장면을 비교 분석하는 글, 그리고 영화를 감상한 내용을 빛과 조명의 관점에서 쓴 영화 일기, 장면에 대한 시각적 인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던 설문조사와 인터뷰로 이루어졌던 글, 그리고 빛의 연출이 도드라지는 영화에 대한 광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글을 실은 기준은 빛의 연출 방식이 유사하거나 영화의 내용이 유사한 영화들끼리 분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높은 평점을 얻은 영화를 기준으로 선별해서 분석했던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악, 배경음, 소리 등 영화의 한 장면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영화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시각적으로만 접하게 됐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빛은 스토리에 대한 상당 부분의 분석을 가능하게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언어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빛의 특성과 유형 그리고 빛의 종류에 따라서도 함축하는 의미가 달라지는데 우리는 무한의 약속처럼 빛에 따라 다른 어감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제 연구는 영화를 만드는 각기 다른 분야의 사람들 중에서도 조명 감독의 역할에 서서 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언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공부와 연구 그리고 실행을 통해서 갈고 닦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영화의 내용을 잘 전달하고 빛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빛에 대한 섬세한 분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빛이라는 언어적 도구를 잘 활용해 좋은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세분화된 빛의 유형화가 필요하고 독창적인 빛의 표현은 그 하나의 키워드만으로도 대중들에게 주목받는 영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심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대략 10편의 영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장면을 묻고 분류하기 위해서는 양쪽으로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영화들을 감상하고 분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빛에 대한 연출이 시대적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 연구는 기존에 별로 다뤄지지 않았던 종류의 빛에 대한 분석과 분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제 주관적인 입장과 판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면에 대한 감상을 사람들에게 인터뷰하여 얻은 자료들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그리고 이는 제가 분석했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영화 감상을 하며 흘러가는 요소로서 인식하지 않은 채 빛을 바라보았다면 영화 작업의 중심에 존재하는 빛에 대한 분석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